어느 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혹은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배신이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그 사람의 말, 그리고 쌓아온 신뢰까지 모두 무너지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사람을 깊이 신뢰하기 전에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통해 본성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신뢰하기 전에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입력해 주세요. 반대로 별로라면 숫자 0을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옷차림입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옷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외모와 옷차림은 그 사람에 대해 첫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했을 때 그는 이력서만으로는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온 지원자는 자신이 얼마나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면접에 임하기 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신경 쓰고 준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구겨진 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온 지원자는 세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면접을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았거나 직장에서의 모습 또한 덜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만난 시니어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고위직을 맡아 일하며 바쁜 삶을 살아왔던 그분은 은퇴 후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편안한 삶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편안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그는 여느 때처럼 편안한 복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로 꾸민 자신을 보며 이제는 편하게 지내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걸으며 만난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입었던 정장 차림이 그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런 옷차림이 그를 소박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분은 손자와 함께 걷다가 마주친 옛 직장 동료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동료들은 그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처럼 바쁘게 일하던 모습은 안 보이네요. 그분은 잠시 멈춰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선이 다르더군요. 옷차림 하나로도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유로운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판단하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옷차림이 사람에게 주는 첫인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을 통해 상대방은 우리의 성격이나 일에 대한 태도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옷차림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경우 편안한 옷차림을 선택함으로써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그를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옷차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옷차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겉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단지 첫인상일 뿐이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고 그 표현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태도나 성격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 있는 요소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신체 언어 중 하나로 그 사람의 성향과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다고 할 정도로 걸음걸이는 사람의 자존감이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신체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러한 걸음걸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문제 해결 실험을 진행하며 걸음걸이를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걷는 학생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걷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당당하게 걷던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면에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걷던 학생들은 문제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자신감, 결단력, 사회적 성향 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신감 있게 빠르고 단호하게 걷는 사람은 대개 목표 지향적이고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느리게 걷거나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은 불안이나 자신감 부족을 내비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걸음걸이는 또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기쁜 일이나 자신감을 느낄 때는 보통 경쾌하고 빠른 걸음걸이를 보이고 반대로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느낄 때는 걸음이 무겁고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걸음걸이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 상태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상에서 걸음걸이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이 자신감 있게 걸어오는지 아니면 움츠러들어 걷는지 관찰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걷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느리게 걷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투입니다. 말투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톤, 그리고 표현의 선택은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나타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항상 차분하고 존중하는 말투로 동료들에게 말을 건넸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은 이 직원을 신뢰하고 함께 일하는 데 있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있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부드럽고 친근한 말투를 사용할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말투가 날카롭거나 다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말투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거칠게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스타일을 넘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태도와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말투를 듣고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또한 자신의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세계를 반영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말투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행동이나 말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같은 세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결국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과 노력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행동과 말투에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